노민석과 도연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는 과거를 세탁하려는 도연수가 아버지랑 같은 직업을 갖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차지원의 남편이 금속 공예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은 가경리 연쇄살인사건을 떠올렸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같은 금속 공예가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 않거나 도연수가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연수에게 나타나는 아버지 환영의 모습으로 보아 헷갈렸는데요.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환영이 나타난 걸 보면 도연수가 아빠를 죽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5화를 보고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순길이 1,000만 원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환영을 봤었죠. 이때 보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원이 고백하던 날 그녀가 현수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환영이 완전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데이트 날에는 멀리서 환영이 나타났었죠. 도연수는 김무진에게 지원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못 와 라고 했고요. 도연수는 차지원에게 보면 안 되는 것도 보여. 여기가 정상이 아니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에 차지원은 많이 좋아했구나. 나도 돌아가신 할머니 꿈속에서 본 적 있어. 할머니 이제 그만 가봐. 내 걱정 그만하고 편히 쉬어. 라고 했더니 조용히 뒤돌아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차지원은 복선 대사를 던져줍니다. 네 문제는 하나야.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는 널 못 봐. 모르는 건 다 가르쳐줄게. 그럼 어느 순간 모든 게 달라질걸? 거짓말처럼. 차지원과 뽀뽀를 하던 중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제 그만 가. 난 여기 있을래. 제발 제발 가. 라고 하니 조용히 뒤돌아갑니다. 차지원의 할머니 이야기와 반대인 줄 알았지만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별을 예감했는지 이번엔 표정이 슬퍼 보이네요. 이 이후에 아버지의 환영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선 환영의 마지막 신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과 공포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 정이 들고 안 나오니까 왠지 섭섭섭? 이때까지의 환영은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도연수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지키려고 했는데 왜 검은 렌즈에 대형견 목줄을? 저는 그가 백만우로부터 지키려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힌트가 없죠.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면 누구누구 조심해라 였을 테고요. 하지만 아버지와 환영이 결국 아들을 지켜줍니다. 도연수가 남순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죽여!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여! 라고 하기 전의 표정과 죽여! 라고 하고 난 다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죽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도연수는 남순기를 죽였을 겁니다. 연쇄살인범 아버지의 환영을 보면서 도연수는 그 순간 이성이 돌아왔고 아버지와 같은 살인자로 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TV로 아버지가 연쇄살인마인 걸 알았고 그 모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괴기한 환영으로 나타났고 도연수는 아버지와 환영이 무서웠던 겁니다. 도연수는 손등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때려박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차지원입니다. 차지원은 도연수를 아버지 환영으로부터 구해줬듯이 이번엔 잘못 얽힌 과거로부터 구해줄 것 같네요. 차지원이 읽는 진술서에 늘 지애비랑 공방에 붙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도민석은 도혜수보다 도연수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도혜수에게도 자신의 공방 2층 작업실을 마련해 줄 만큼 자식들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혜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지만요. 홈피 소개글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혜수는 모른다. 아버지와 현수 사이에 혜수가 낄 틈은 없었으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석은 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민석의 장례식에 있던 미니 카세트 남순길이 도연수에게 황금 잉어고리를 봤을 때에도 mp3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던 건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화까지 보면서 왠지 이 미니 카세트를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이 미니 카세트에 얽힌 사연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도연수는 사이코패스일까? 김무진이 찍은 캠코더에는 고등학교 때의 도연수는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불러서 자신이 금속으로 만든 동물을 보여주고요. 아버지 도민석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도현수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함께 웃고 있는 도현수의 모습,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잘 웃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 아니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6화 때는 차지원이 도현수의 아동 상담일지를 봅니다. 거기서 강아지를 죽이고 무감각, 무표정, 무관심, 공감 및 죄책감 결여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고 인격장애 의심도 된다는 것 보이시죠? 이 부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도민석이 도현수에게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알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조금씩 감정을 알아갔지만 TV에서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소식
시집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이 사이코패스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본성에 존재하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발현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절 도연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죠. 아버지가 연쇄 살인범이며 자살까지 했다는 소식을 TV로 들었고 그 이후에는 친구라 생각했던 김무진이 앞장서서 도연수를 괴롭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도연수를 연쇄살인 공범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당을 불러 구까지 했습니다. 이장의 죽음과도 엮어서 이장을 죽인 살인범으로 쫓기기도 했고요. 이 부분도 아버지가 죽고 이장이 도연수와 도혜수 남매를 돌봐주는 척 하면서 뒷담화를 했었죠. 김무진이 묶여있는 현수에게 이장 아저씨가 그러던데 네가 이상한 이유가 네 아버지를 닮아서래. 그냥 두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될 거래 라고 하죠. 이 대사를 통해서 이장이 도연수 도혜수에게 먼저 뭔가를 꾸미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인가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만난 친구 남순길은 1,000만 원 때문에 도연수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도연수가 무사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감정들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은 이런 일 당하면 과연 도연수처럼 버틸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했다고 여겼는데 도연수의 과거를 낱낱이 아는 김무진이 나타났으니 물론 김무진을 감금했던 건 잘못이지만 겁을 주고 약점만 잡아놓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아니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김밥도 먹여줬고요. 그 비닐을 깔아준 것도 묶인 몸으로 바닥에 자는 게 춥기 때문에 생각해서 깔아줬다는 구독자님의 댓글이 생각나네요. 정리를 해볼게요. 도연수는 어릴 적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 감정들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극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 살인 공범이라는 마녀 사냥이 되면서 아버지로 배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을 만나고 그녀의 사랑으로 다시금 감정들이 살아나고 딸 은하를 보면서 조금씩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매일 연습도 하지만요. 스스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표정을 연습한다는 건 차지원을 만나 꾸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요? 괴로웠던 도연수의 삶을 버리고 신분 세탁으로 새로운 삶으로 괜찮게 살아가던 그에게 연주시 살인사건이 재조명되며 공공의 적으로 몰렸던 도연수가 강제 소환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백만우는 찐이성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는 공미자에게 만약 현수가 죽는다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우린 그놈한테 약점을 잡힌 불쌍한 노부부일 뿐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우린 이해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만우와 공미자는 도연수를 도와줄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도연수가 매스컴에 거론될수록 백희성으로 살아가는 도연수가 더 골치 아픈 백만우는 박경춘을 제거하라는 암묵적 사인을 보내며 도연수를 위기로 더 몰아넣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백만우의 말을 듣지 않고 폭탄이라던 박경춘을 살려두었죠. 어쩌면 박경춘이 도연수의 아군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이젠 백만우에게 이용당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돼 주었던 차지원. 벚꽃 아래서 말했던 모르는 건 다 가르쳐줄게. 그럼 어느 순간 모든 게 달라질걸? 거짓말처럼. 마치 그녀가 거짓말처럼 도연수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만 같은 대사였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처럼 도연수를 차지하고 그를 서포트하여 잘 헤쳐나가면 좋겠네요. 이제 드중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